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스님도 이번 총선 실패에 대해서 일부분이나마 정확하게 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유튜브를 좀 접어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래도 스님은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 조금씩만 이렇게 좀 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쪽으로, 또 45%의 국민들이 바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또 되기를 위한 그러한 바람을 가지는 분들의 조금이라도 어떤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 군데에서 또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는 스님은 이제 누구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또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스님도 적은 힘이나마 나도 좀 이제 보태볼까. 자주 영상은 안 올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댓글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 끝나고, 자, 이번에 총선을 스님이 보는 견해로는 총평을 할 것 같으면 면밀한 작전에 친명횡재, 비명행사라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당은 너무나 절실하게 각본을 짰고 치밀하게 작전을 짰고, 여당은 조금 더 여유를 부렸지 않냐. 거기에 대한 이제 와서 용산이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실패를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실패를 했다, 그리고 나누면 뭐합니까?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걸 지금에 와서 맞을 매 다 맞고 당할 거 다 당하면서 지금에 와서 그 후회한들 못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그러나 그 외양간도 이제 안 고치면 안 되게 되어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야당이 192석이라는 그 의석을 차지하면서도 다 이겼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그것을 내줬다 108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진 것이 아니고 이긴 것이 아니다. 야당은 192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기고만장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화영의 재판 6월 7일 날 1심 선고를 한다고 하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조국의 어떤 그런 재판,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총선에서도 180석을 내줬어요. 그러고도 지방선거에 서울,
또 저기 부산 지방선거에 성공했고 정권 교체를 이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 참패를 했다 해서 과연 그때보다 뭐 크게 좋아진 건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대통령이라는 자산이 있고요. 여당에는 또 하나 108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또 45%의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있어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2026년 지방선거, 27년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보다도 크게 유리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그나마도 자산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것을 조금 안도하고 이제는 좀 더 그 허세 좀 부리지 말고 그 여유 좀 작작 부리시고요. 작작 부리시라고. 벌써 총선 끝나니까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홍준표, 김웅희, 안철수, 오세훈 심지어 이번에 초선에 당선된 신동욱 씨 같은 이런 사람들, 김병미 같은 이런 사람들 자기 정치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우선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아니면 또 이번에 초선에 공천을 받으면서 당선이 된 사람들 그 지역구를 위해서 얼마나 4년 동안 노력, 희생, 봉사를 해왔는가 밑바닥을 다져왔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보고 자기 운도 좀 생각해보고 남을 탓하기 전에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나의 어떤 부도가 소친갑다. 그래 앞으로 또 4년 우리를 기약해보자. 이것이 좋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천이 실시가 됐는데도 거기는 야당은 뭉쳤고 여당은 각자 도생을 했다는 그것이 이번에 실패 원인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좌절을 넘어서 정말로 이제 상대방이 어떻다는 걸 알았으니까 또 지금 상대방도 핸디캡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연결될 것이고 또 3심에서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또 대표도 또 어떤 사법적 어떤 그런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최상병 사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결국은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요. 사람이 어쩌다 보면 실수가 있고 어쩌다 보면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부주의로 인해서 또 자기 운이 나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 8명 다 경찰로 이첩하겠다 국방부 장관 사인까지 결재까지 받아서 이첩하는 과정에 여기서 저기서 입김이 작용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깊은 내용은 이제 특검도 그렇습니다. 맞을 매 다 맞고 당할 거 다 당하고 또 이제 특검 또 이제 이 입법 그 권력을 총동원해 있어요. 특검을 받지 않으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거부권을 계속 행사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아무튼 항상 긴장하고 오늘도 선거요 내일도 선거다 이런 각오로 일치 단결을 한다면 못해볼 거 없잖아요. 자산이 있잖아요. 대통령제 자산이고 108석 의원도 자산이고 또 45%의 국민들도 자산이고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말고 좀 더 치밀어 계속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속 알고 이제 여소야대 응? 여소야대 전국이 거짓말이야. 개헌 저지선만 포도시 지금 막아졌지. 거의 지금 192석이라면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 아니야.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상대방을 알았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제는 의지할 곳이라고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갖다가 의지를 하게 되면은 첫째 뭡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했던 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안 되는 일 국회에서 입법 그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폭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이제 홍보 라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에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아, 저 말이 맞는가 보다. 이재명 대표도 진짜 죄가 있으면 2년 동안 탈탈 털었으면 지금 정도는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는 대로 하고 가는 대로 가면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또 법과 원칙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돼. 또 현재 가고 있는 국정 기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화영의 재판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검사 부영 15년입니다. 스님이 이건 사법농단이다. 이것은 준형이 불가피하다. 사주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위키 63년 개묘생 토끼띠 금년에 62세입니다. 12월 11일은 양력이겠죠. 양력이어야 됩니다. 신은 술시로 정해봤습니다. 이거 술시나 미시는 스님이 정하십니다. 이 사주로 보면 시가 없을 때 여기까지만 한번 봐보시게. 자월의 무토가 지지 무군하고 수목 제살이 태왕한 사주다. 그리고 일주 묵은 태세 제살 태왕 동과 여자와 이것도 뭐예요? 관록과 나쁘면 관제 좋으면 득제 나쁘면 손제 수목이 제살이 태왕하다. 제살태왕 제살태왕 제살이 태왕은 사주다. 일주는 무군하다. 자, 그러면 얼핏 보면 그냥 수목을 따라가는 종제살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둘, 셋, 넷, 다섯, 16세가 정오고 술토 대운에 중대 사대부고를 원래 강원도 동해 출신이라 하죠. 그런데 중대 사대부고를 나와서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합니다. 성대를 갔다. 중대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성대를 갔다. 술토대운에 만약의 경우에 종제살격 같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이 볼 때는 제살태왕 용 겁격이 아니라 술시나 미시가 아니냐. 아무튼 그렇게 봐요. 진시 같으면 자진압 수답토류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축시가 되면 이것도 수답토류 같고 술시나 미시, 그러니까 미시는 너무 약하고
수시 정도가 돼야, 그래야 지나온 과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런 살아온 경력이, 그 인생이 거의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술시로 정해. 그러면 제살태왕 용겁격 토가 정신이다. 화는 이신이고 목은 병이고 수는 뭐요? 부신이고 천간의 금은 약이고 지지의 묘유충은 좋고 신금은 신자업 수생목이니까 별로예요. 신중무터만 좋고 신자합 수생목, 그 다음에 용설 병생, 용설 병생.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운으로 봐요. 네. 그러면 화토 유구문에, 천간에는 병신금, 이운의 발복을 하고 이게 안 좋고 좋은 운으로 보인다. 그래도 술토 신정무에서 성대를 갔다. 성대도 공부께로 한 사람들이 간대 아니에요. 네. 스님이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장때 됐다고 봐요. 여기가 지금 2088년도에 이상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88년도면 지금 2024니까 36년 전입니다. 요 26세 때부터 일찍이 아주 정치에 입문했어요. 이상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다. 그래 해오다가 2004년도 17대 초선에 당선이 된다. 이때군 2014년, 20년 전에 42살 때입니다. 기토대운의 갑신년입니다. 그 전이 뭐예요? 개미년이죠. 이 미토는 지금 여기 나옵니다만 두 가지로 봐요. 토국수도 하지만 묘면 목국토도 하니까 토국수가 더 강하냐, 묘면 목국토가 더 강하냐. 만약의 경우에 묘면 목국토가 더면 관제구설 망신수가 더 그쪽으로 가기가 쉽고, 또 토국수 야군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 두 개 비교해 보면은 병이 좀 더 강해요. 용설 병생. 묘면 목국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대 2004년도에 초선에 당선을 된다. 이 기토대운이다. 갑갑토 허물어 해서 목국토를 방지하고 토국수, 재물이죠. 돈이 들어오는. 또 관제는 막고 합으로 인해서 막고 재물이 들어오고, 대운이 기토가 대기충 잘 떴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잡히고 돈을 버는 문서가 초선에 당선이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가 이제 2008년도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2011년도에 당내 경선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한테 패하게 됩니다. 또 2012년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 그렇게 해갖고 기소가 되고, 2016년도에 또 당내 경선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정유년인데, 지금 2024니까 7년은 7년 전에 67년에 55세 때예요. 쌍방울 사회이사로 가게 됐어요. 55세 때 무토대운의 토국수, 무계합 그 토국수. 그래서
그 다음에 정인의 쌍방울 사회에 있어. 2018년도에 내가 지금 총선이 있었잖아. 도지사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당선되는 그때의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쌍방울 사회이사로 가갖고 그 뭐 법인카드 쓰고 뭐 뇌물 받고 뭐 정치자금법 그랬는데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또 이제 2018년도 이후에는 뭐예요? 스마트팜, 조성, 뭐 또 이재명 대표 방부병 대납 800만 불. 이제 여기서 쌍방울하고 관계. 이 여기 쌍방울 이사로 인연이 지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쓰여진 정치자금이 아니냐. 그래서 제3자 뇌물이 아니냐. 여기 지금 이화영 씨의 재판에서 결국은 검사 구형 금년에 계명년 갑진년에 감목에서 검사 구형. 자, 그러면 작년이 61세, 지금 작년 생일을 지나고 나서 어떤 정화로 바뀝니다. 운이 정화. 정화가 바뀌면 일단은 화생도 토국수가 되지만, 그러나 정화는 정림합, 그래서 스님이 술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림합 뭐예요? 화목 관제입니다. 돈과 관제, 돈이잖아요. 돈과 문서와 화폐에서 이 정화가 뭐예요? 이거 명예인데 돈과 합하면 불명예를 표현해요. 불명예스러운 일, 돈과 합해서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일로 그냥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정림합 화, 목이 되면 이 사주도 목이 그러는도 나무가 이 물을 빨아먹어서 엄청나게 강해갖고 있는데 또 합으로 인해서 목으로 변하니까 관계가 상당히 중하게 됐다. 무거운 관계가 됐다. 그래서 현재 작년 생일 지나고 금년에 이제 검사구형 15년. 검사구형 15년. 자, 6월 7일 날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판결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무혐의냐? 아니면 얼마나 나올까? 스님이 예상을 하건대는 최소한 지금 61세 생일 지나고 62, 63, 64, 60, 66세까지는 왜 정리와 목금고 관제가 그까지는 최소한 갈 것이다. 그럼 앞으로 66세면 지금 현재 62세란 말이에요. 62세, 63세, 64세, 65세, 66 여기까지 갈 거라고. 2028년도까지는 둘, 셋, 넷, 다섯, 66세까지는 간다. 그래서 최소한 스님 볼 때는 선고 1심 선고는 최하 5년 이상은 되지 않냐. 스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최하 5년 이상이다. 검사구형 15년인데 최하 5년 이상이다. 이렇게 스님은 예측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화영 재판이 6월 7일 날 5년 이상 중형이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누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결국은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대북송금은 사실을 했냐 안 했냐.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몰라. 덜덜 떨어버리고 있지만 모든 정황을 파악해 볼 때 이것은
800만 불이라는 것은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결제로 갈 수 있는 돈은 아니다. 결국은 제3자 뇌물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드디어 재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 많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자기 정치, 자기 목소리 내려고 지금 폼들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 국민의힘은 이게 문제라고. 흉박성이 없어. 절실함도 없고 여유작작에 여유작. 홍준표, 김웅이, 안철수, 오세훈이, 신동욱이, 김병민이까지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 어쩌니 저쩌니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갖고는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한번 가보십시오. 틀림없이 비전이 있을 겁니다. 예. 특검을 받을 수 있는 거 받으세요. 계속 거부만 하지 말고. 이미 저쪽에 속셈은 다 알고 있잖아. 이거 차상병 이것도 여기서 뭐 하면 대통령까지 지금 완전히 지금 뭐예요? 특검, 탄핵 아주 입에가 널려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돼. 빌미를 안 줘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저쪽에서 입법 권력으로 맹렬하게 공격을 해 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안 줘야 된다. 이 일을 서투르게 해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스님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대통령이라는 자산, 또 국민의힘엔 108석이라는 의원, 또 이 나라 국민들 45%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이 있다. 이거의 무기다. 이것만 해도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더도 말고 조금만 잘하면 130만 표는 올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지금 종전 참패에 대해서 시리에 차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님은 다른 거 다 차차하고 스님 구독자가 27,0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좀 빠졌더라고요. 27,000명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이걸 좀 대변하고 싶어요. 그 소리가 들리든 말든 간에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님 영상 보시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비리에 대해서 부조리, 부정부패, 부조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어떤 분의 사주가 알고 싶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반드시 스님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적은 목소리라도. 그러니까 27,000명의 구독자하고 함께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욕을 필요도 없죠. 야당 원망하고 욕하고 아예 저거는 그렇게 해갖고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만 매달리지 말고 여기는 여기대로 내실을 비해야지. 자꾸 싸움도 되지도 않는 거, 싸움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막말로 저쪽에서는 진짜 한 20일 굶은 지금 2리 때가 지금 공격에 오는데 이쪽 국민의힘 가만히 애완견이 상대는 것 같아요. 애완견. 이쁜 애완견으로 그 굶주린 2리 때를 갖다가 상대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저 진도에 있는 진돗개나 아니면 어디 더
맹렬한 풍산개나 뭘 갖다가 대항을 해야 그나마도 싸움이 될 텐데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것보다는 상대할 건 상대해주고 나머지는 내실을 기하고 작전을 짜야 돼. 여기도 그런데 지금 뭐요? 검찰은 검찰 내부대로 내부자 언론에 흘리고 또 여기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언론에 흘리고 통제가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스님 벌써 컨트롤이 안 돼. 정진석 비서실장님 잘 컨트롤 좀 하세요. 응? 어차피 비서실장 됐으니까 잘 컨트롤해서 하나로 뭉쳐야 돼요. 이번에 총체적인 총선 실패는 뭉치지 못했다. 뭉치지 못했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재명 대표는 뭉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뭉치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응? 이것이 아니더라도 아니요. 국민이 볼 때는 전혀 아니다 그래도 이러자 그럼 딱 뭉쳐요. 빈곤과 여유. 여기는 배고파. 배가 안 고픕니다. 그냥 선전 그냥 어떻게 빈곤 코스프레를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배 안 고파요. 옛날 얘기예요. 응? 아니 막말로 예를 들어서 뭐 민노총에서 뭐 골기하고 뭐 나와서 시위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 회사원들 제발 좀 먹고 살게 해주라. 보국도 많이 주고 복지 후생도 좀 넉넉하게 해주고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좀 해주라. 그거 얼마 좋지. 사주들한테. 그 뭐야 딱 시위 나오면 윤석열 물러가라. 탄핵. 특검 받아라. 김건희. 이게 뭐 노조의 설 일이에요? 노조는 그 노조를 위해 노조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돼. 잘한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나오면 그냥 명목상은 뭐 민노총 어떤 뭐 시국대회 뭔 대회라고 갖고 나왔고 딱 나오면 노조를 이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물러가라. 다 안에 김건희 특검은 어차피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도 지금 이원석 총장이 지금 지시했잖아요. 들어가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왜 못 받는가를 좀 절실하게 정나하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라는 얘기입니다. 알려라는 얘기. 스님이 모처럼 또 찾아뵈면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만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제발 빨리빨리 수습을 해서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